오늘은 지금 뭐 계속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 여러 가지 의혹에 현재 스과 대한민국의 최고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는 주진우 의원 모시고 일종의 저자 직강으로 주진우 의원의 아주 자세하고 가장 신뢰도 높은 해설 그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네. 저 대선 하기 전에 뵙고 대선하고 이제 처음 뵙네요. 네,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새 시대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대한민국 위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인사검증 국면에서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빨리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비리 오늘 낱낱이 아주 차분하게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요거 속보 하나 짚어볼게요. 네. 지금 G7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 계시고 그래서 원래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란과 그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조기 귀국한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되면 무산되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 선거 국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미국과 관세 문제도 있지만 안보 문제도 엮여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문제도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기존의 민주당 입장은 사실 좀 친중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좀 지적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좀 간접적이지만 불편함을 표시해 왔고 저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미국과의 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건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뭐만 좀 있으면 외교 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기준대로 본인들도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념적인 걸 걷어내고 즉 오로지 실리만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세계 패권 전쟁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설프게 줄타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설픈 그러니까 줄타기에 큰일 난다 그 말씀이죠. 예. 실용주의가 말은 그럴듯하지만 잘못하면 어설픈 줄타기가 되면서 양쪽에 다 배척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본은 G7에 포함되는 나라고 우리는 일종의 뭐 옵서버로 초청을 받은 나라긴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은 하여튼 거기서 열렸어요. 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어쨌든 뭐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무산되는 분위기고 지금 뭐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녁 먹고 그냥 트럼프가 미국 가버린다니까. 네.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 대한 홀대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 뭐 정황을 더 봐야 됩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좀 이스라엘 이란 간의 그 국제 현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평가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대로는 내세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외교 역량이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늘 출국하면서 출국의 변이 이제 다자 외교를 살리겠다는 식으로 해서 갔는데 가장 중요한 옵저버로 가기 때문에 다자 외교에서 저희가 무슨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게 없고 제일 실리는 거기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게 사실 외교 실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첫 외교 성과로서는 알맹이가 빠진 격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까 말씀드린 현재 스과 대한민국 최고 일타 강사이신 주진우 의원님이 이 저자 직강으로 자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일단 어떻게 총괄적으로 평가하세요? 일단 재산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재산관계가 제일 문제다. 저는 이제 과거 이제 범죄 전력을 뭐 지금 세세하게 뭐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과가 두 개가 있죠. 예, 두 개가 있는데 그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8년에 있었던 대선과 총선에서 연속으로 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선거 때마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마치 그게 검찰의 탄압인 것처럼 하지만 2002년에 받은 돈을 보면 SK로부터
2억 원의 현금 다발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2002년은 5만 원짜리 없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장면을 그려보면 예. 이 쇼핑백에 현금을 가득 채워봤자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때거든요. 3, 4천만 원. 그러니까 예. 장정 둘이서 한 20몇 킬로 되는 현금 다발을 대여섯 개를 들고 와서 직접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영수증 처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 한 20년 넘은 일이라고 이제 와서 그냥 변명을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2억 원을 그렇게 현금 다발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 돈이었다면 송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송금하고 그 당시는 그 기업도 후원이 가능하던 때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그 오세훈 법이 생기기 전이어서 예. 뭐 매출액 뭐 몇백억 이상이면 뭐 1억까지는 네. 뭐 그런 때였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돈이면은 이게 현금 다발을 들고 가서 그 20kg나 되는 거를 전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송금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여러 봉투에다가 막 6, 7개씩 수많은 돈을 만 원짜리를 잔뜩 담아서 전달하는 것 자체도 부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니까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약간 뇌물성 정치 자금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오래전 일이니까 당시에는 잘못됐다라고 진솔하게 사과해도 예. 지금 넘어갈까 말까인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 탄압이었고 마치 본인이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듯이 한다 그러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도 났고 확정됐죠. 네.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때 SK 임원이 와서 이거는 뭐 다르게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까지 했대요. 맞아요. 예. 네. SK 임원이 만난 자리에서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말까지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임을 알고 받았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영수증 처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 이건 불법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불법 정치 자금을. 근데 그게 2억 원인데 지금도 2억 원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23년 전이면 23년 전에 2억 원은 제가 대충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당시 대졸 신입 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에 불과하고요. 한 푼도 안 쓰고 9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당시에 평당 평균가가 1,590만 원입니다.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돈 조금만 보태면은 대출 좀 끼면은 강남 아파트 살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좀 거칠게 계산해 보면 그 당시 2억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치면 뭐 한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렇다고 그런 볼 수 체감의 돈이네요. 네, 최소한 10억은 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문제 삼고 싶은 것은 2007년과 2008년에도 또 불법 정치 자금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선거를 나가야 되니까 이 추징금도 갚아야 되고 선거 기탁금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자기들 지인이라고 하는데 예. 본인은 인간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인의 스폰서죠. 예. 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시가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 그냥 특정 아파트로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보면 음마 아파트 30평이 한 7억 원 정도 하던 때예요. 정말 그러니까 체감이 딱 되죠. 지금은 예. 엄청나게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수십억 원대 자금을 받은 것인데 2002년도에 그 낙선한 이후로 2020년에 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18년을 예. 보통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직업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뭐 빚도 갚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나요? 이 그렇죠. 18년 동안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폰서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처음 국회에 다시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예. 그때 재산관계를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안 갚은 상태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 재산 해봤자 한 3, 4천만 원 정도 있고 예. 빚이 6억 2천만 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땐 추징금이 빚으로 잡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마이너스 5.8억이었다는 얘기에는 추징금 안 낸 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징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너무 건데 당연한 거죠. 그 낸 것은 무슨 벼슬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당시
압류도 들어갔어요.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세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월급 계좌에 딱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분할 납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어차피 나라에서 계좌로 세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은 어찌됐든 압류를 통해서도 받아갈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발적으로 냈다기보다는 강제로 그냥 징수를 당한 셈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매달 얼마씩 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제가 딱 제일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그겁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때 2020년도 5월 달에 이제 처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재산 등록을 했거든요. 예.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올해 6월에 이제 인사청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예. 현재 재산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플러스 2억 천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순 계산해서 딱 만 5년이거든요. 예. 5년 만에 순 재산이 8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8억 그렇죠. 원 증가죠. 예. 근데 그 세비를 받은 거는 딱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5억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싹싹 모았다고 해도 네. 그래도 3억 원이 더 생긴 거죠. 일단 3억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을 버는 사람이 예. 생활비를 5년 동안 썼으면은 2억 원 저금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8억 원이 저금이 된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금원을 묻는 거죠. 아니 이 5억을 번 돈 가지고 추징금 6억 2천만 원 다 완납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벌써 1억 원이 모자랍니다. 예. 근데 이분이 빚만 있던 분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금융자산이 증가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어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추징금만 있는 게 아니고 세무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것들을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그 카드 연금이 2억 3천.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교회 연금이 또 2억. 교회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국세청 자료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만 합쳐도 4억 3천만 원을 쓴 게 일단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추징금이나 대충 따져도 5억 정도가 비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5억이 더 비겠는데요. 원래 한 네. 3억 비는 거에다가 2억, 네. 2억 3천 어쩌고 그러면 한 7억 정도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네, 예. 5억 몇천 정도인데 또 뭐가 있냐면 예. 아들을 또 그 기간 동안에 유학가 있었죠. 국제고등학교를 교화. 3년 다니고 그다음에 코넬대에 진학을 했어요. 예. 근데 미국 코넬대는 1년에 생활비랑 학비가 1억 원 든다는 게 다 정설입니다. 1억을 사실은 더 넘죠. 상회하죠. 알뜰하게 해도 튜이션만 해도 거의 뭐 1억에 육박할 거예요. 코넬 네. 대학이면. 예. 그리고 그 국제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국제고등학교여서 아. 그냥 학교에 그냥 납부해야 되는 돈만 연간 2,2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학비로 한 4, 5천만 원이 쉽게 드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2억 5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생겨서 교회 헌금하고 생활비대로 쓰고 6억 2천만 원, 6억 2천만 원으로 다 갚고 예. 또 아들 유학에 국제고등학교 다 보내고 월세로 또 생활했거든요. 예. 이게 아기가 너무 안 맞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18년간 직장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수입원이 떨어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받은 세비 말고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현재로선 확인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 탄압 얘기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최근 5년간 돈 어디서 나왔어요. 간단한 질문. 간단한 질문이네요. 근데 뭐라고 해명하냐면 되게 복잡한 글을 쓰고 예. 그 말은 한 줄로 넘어가요. 조의금 또는 강연료의 기타 수익이 있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근데 돈이 뭐 한 5천만 원 1억이면 예. 뭐 강연료 받을 수도 있고 뭐 조의금 뭐 조의금은 뭐 둘 수도 있는데 네. 조의금이 예를 들어 억대 단위였다면 그거 자체가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재산 등록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재산 등록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부고란을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 빙부상을 당한 거 외에는 예. 별다른 조의금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장롱에 어디 조의금 숨겨놨다가 갚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소득이 얼마 정도 더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송한데 그동안 공직자 재산 신고에 안 했던 뭉칫돈이 이만큼 있었습니다라든지 네. 제가 사실은 코인 투자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라든지 뭐 네. 그런 설명이 있어야 아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구나 네. 납득이 될 텐데 그 설명은 좀 안 한다는 거죠.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기타 소득은 청문회에 때 밝히겠다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대충 정치적인 힘이나 다수당의 힘으로 해서 청문회 이틀만 버티면 국민들이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예. 딱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그러니까 아들 유학비는 해명을 했어요. 예. 전처가 전했다 부담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한 줄 해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왜 의심이 되냐면은 첫째로는 이혼한 전처가 있고 재혼해서 국회의원인 남편이 있는데 예. 반반씩 내면 또 모르겠는데 학비를 그렇죠. 그렇죠. 네, 학비를 이혼한 전처가 전액을 몇 억을 다 냅니까?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죠. 예. 그리고 기존의 스폰서로 받았던 판결문에 보면 본인의 유학 시절에도 생활비를 스폰서들로부터 받았던 것이 또 처벌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월 450만 원씩 평균 받은 액수가 꽤 억대 이루고 뭐 이런 예.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전처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볼 필요가 없죠. 원래는. 예. 근데 이거는 돈이 너무 비고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는 게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한 걸 했으니까 예.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해명한 거거든요. 예. 전처가 다 해줬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 국간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금의 투명성상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유학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 그러면 실제 돈을 정말로 전처가 전부 다 지급한 게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럼 네. 그 전처도 좀 유명인이시잖아요. 많은 분들 아시는. 네. 일단 국민의힘이 채택하면 나옵니까? 아니면 아마 본인이 끝내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늘 이제 증인으로 되면 이제 보통 나올 수밖에 나올 수- 없고 왜 뭐 민주당 하는 거 보셨잖아요. 뭐 예. 강제 구인도 있고 한데 저희가 무슨 강제 구인을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국민 앞에서 해명 안 하고는 못 넘어간다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해외 유학을 보내면은 예.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해외 유학을 내가 스스로 하거나 해외 유학을 보내면 외환을 송금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국으로 송금을 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 거기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만 하더라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그러면 송금을 했다면은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면 그냥 클리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액수가 1, 2천만 원도 아니고 억대 단위인데 예. 송금 내역 정도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예. 그러니까 재산이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1억 비면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뭐 할 수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수입인 5억보다 더 큰 금액의 비공식 수입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겸직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네. 이게 지금 다 오랜만에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김민석 후보자가 21대 22대 국회의원 한 5년 정도의 그러니까 하여튼 5년의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고 네. 그동안 세비 다야 5억 1천만 원인데 일단 전 액수로도 8억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서 한 3억이 이상한 데다가 생활비를 빼고도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생활을 근데 해도 뭔 거기에 돈을 학위연금 하냐고요. 2억 3천만 원, 네. 교회 연금을 또 2억 원씩이나 하셨다는 거, 거기다가 월세 낸 거, 그다음 아들 저 유수의 국제고등학교나 미국 대학의 학비 이런 거 다 어디서 나느냐 질문은 국민들이 너무 당연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문을 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추징금을 사실은 대기업한테 불법 자금을 받았는데 추징금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추징금조차도 이제 낼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스폰서로 알려진 그 강신성 씨가 대신 내줬어요. 예, 그것도 예. 이제 나중에 처벌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3자가 그 김민석 후보자한테 공짜로 돈을 준 게 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김민석 그렇죠. 후보자만 우리나라 세제에서 특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저도 제 친구한테 만약에 1억을 주면은 세금을 몰래 주지 않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대신 대납해 준 게 들키다 보니까 세금까지 이제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증여세 가산된 것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그 내역을 쫙 공개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도 일정 부분 저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공감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대신에 너무 장기간 동안 직업을 안 가진 상태였고 일반 국민이 이런 거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내역은 그렇게
납부한 내용 그렇게 내면서 예. 소득원에 대해서는 왜 안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예, 예. 소득원을 내면 깔끔하게 앞단에 뭐 세금을 냈니 추징금을 냈느니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납부했다는데 칭찬할 일이지 예. 뭐라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 돈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주진우 의원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사실은 정말 이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위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그 의혹 논란에 대해서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 페이스북 저희가 좀 준비한 것 중에 알맹이는 다 빠져. 그거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알맹이는 다 빠졌다. 저희도 그래서 이 1번 주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니야.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 강연비 등으로 최소 5억 원 이상 벌었어. 감사원금도 했어.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조의금 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다는 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죠. 네, 5억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 비는 돈이 5억 이상이니까 5억 이상이니까 최소 5억 이상 5억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 앞에 증빙하라는 것이고 이 중에 제가 설명이 빠졌던 게 아들 입법 스펙이 있습니다. 아들 입법 스펙. 예. 예. 이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너무 어제 박균택 의원이 아버지가 아들 돕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글쎄 그 부분 정말 문제더라고요. 네, 예. 그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아버지가 아들 숙제 봐주고 아들 진학 상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세금을 받으면서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는 우리 세금으로 아들 스펙을 쌓아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법률안 초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 사실 고등학생이 만든 법안이 국회 입법안까지 국회의원의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법이 되는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었어요. 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신박한 아빠 찬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취업, 나중에 혹시 정계 쪽으로 왔을 때 정계 진출 등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자랑 삼아 할 수 있는 스펙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미국 유학 때 사용 안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미국 대학 그 유학 갈 때 코넬 대학으로 알려져 있죠. 네. 사용했다면 미국에서 보기에 오히려 더 이게 한국 대한민국의 내셔널 어셈블리에 이 고등학생이 네. 이런 입법안을 냈는데 그게 정말 발의까지 됐었어. 야, 얘 보통 애가 아니네. 굉장히 큰 점수를 얻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면접도 보고 했을 텐데 예. 지금은 뭐 그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가 권유해서 사실 조국 사태 이후니까 예. 공식 서류에 좀 안 썼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고3 때 이미 그런 스펙을 쌓았다는 거는 약간 일종의 보험용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것을 이 법률안을 그 강덕구 의원이 대신 발의를 해줬는데 대표 예, 발의를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동아리 수준에서 만든 법안을 그대로 뺏겨서 내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안으로서 완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논의조차 안 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법률안이 한번 제출되려면 국회 직원들이 엄청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국회 직원들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 세금으로 국민 주는 거예요. 세금이죠. 예. 그리고 저는 법의식이 좀 미약하고 특권의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그 아들이 좋은 취지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전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에 우리 한글을 좀 가르쳐주자. 예. 예. 뭐 학생으로서는 기특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김민석 의원실에서 작년 총선 직후에 바로 한 달 뒤에 입법 세미나가 아니라 그냥 세미나를 열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단체와 연합한 세미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아들이 좋은 일 하자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일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회의원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보기엔 거부감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아니 좀 심하죠. 왜냐하면은 이 한글에 그 글로벌하기 위해서 한글을 수출하자는 단체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렇겠죠. 수천 명이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 세미나를 왜 세비로 지원합니까? 정말 민생적으로 첨예한 사업들 예. 그리고 첨예한 어떤 입법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하라고 교수님들 모셔놓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한 부족에게 한글을 좀 잘 가르쳐 주자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 수준의 세미나를 예.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열어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거는 뭐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지. 예. 나 이거 뭐 그냥 대학 입시 안 써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아들 스펙 문제는 딱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예. 아빠가 국회의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저는 요약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소위 아빠 찬스 이 김민석 후보자 논란을 보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때도 사실 어마어마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건 실제로 그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징역 2년, 엄마는 징역 4년 확정까지 받았죠. 물론 네. 다른 혐의들까지 좀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빠 찬스와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아빠 찬스를 비교하면 네. 조국 아빠 찬스가 정말 그 이 정말 중요 이 혐의의 짙음, 그러니까 정말 무거움이 100 정도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몇 정도라고 숫자를 좀 표현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 조국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조국 그 대표 사건은 예. 사실은 국내 입시 지원을 하면서 예. 허위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예. 멀쩡한 한 청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한 명의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조국 사건이 훨씬 무겁고 무겁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넬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는 어디에 쓸지 몰랐죠.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스펙으로 썼을 수도 있죠. 그 당시 만들 당시에는. 예예. 근데 코넬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뭐 이렇게 당장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아빠 찬스라는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빠가 조국이 아니면 아빠가 김민석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일반 수 국민은 이럴 수 있어? 아. 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더더군다나 국민 세금이 투입됐잖아요. 예. 세비 활동을 할 때는 세비 받는 거를 그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 한 푼 한 푼 아껴 써야 되는 것인데 국민 세금으로 되는 지원되는 세미나 열고 입법 활동하고 하는데 예. 하필이면 자기 아들 것을 한다. 저는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기준이 너무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하긴 조국 전 장관 케이스에서는 나라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낸 세금 그 정말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갔다는 의미에서는 또 이건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다. 그런 국민적 그 눈높이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고 사태 이후잖아요. 이후네. 네, 그리고 작년이고 세미나는. 그러네요. 네, 세미나를 연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것도 그 단체명만 보면은 예. 아들이 안 드러나요. 근데 설립자에 가서 보면은 아, 예, 아들이 설립자로 되어 있고 그 단체 활동 내역을 보면은 매우 치밀하게 그럼 아들을 도와줄 뭐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까지 문제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일단 아들 일을 도와준 거죠. 예.